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리터레이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교육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 디지털 리터레이시에 관한 관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AI가 발달하면서 최근에 한 예를 보면 오픈 AI사의 챗 GTP 그러니까 3.0이라고 할까요? 3.0 버전인데 상당히 벅찬 가슴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웬만하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실제에 대한 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챗GPT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바꿀 수 있다. 거기에는 이제 픽토리라고 하는 그런 AI를 이용해야 됩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쉽게 무료로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익숙되면은 유료로 이렇게 바꾸는 경향입니다. 챗 GTP도 유료로 바꿔가지고 월 20불 정도니까 한 달에가 한 25,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여러 가지를 대하면서 내가 맨 처음에 접했던 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애플2라고 하는 PC에서 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때 이제 이메일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유도라를 이용하게 되는데, 유도라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유료화가 됐습니다. 물론 많은 이메일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뭐 이메일은 거의 일반화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 디지털 리터레이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도움도 받으면서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순수하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아나리시스에 관해서도 좀 하면서 쭉 건의와서 이제 나중에는 특히 유튜브 동영상을 영어를 자유로 알아들었을 때의 오는 감각과 그 번역한 것을 듣는 거하고의 감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됐든지 어떤 내용, 즉 테드의 어떤 내용이 됐든지 하여간 동영상의 모든 어떤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의 방법은 직접 들어서 잘 알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기계 번역을 활용하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LLY 랭귀지 러닝 with 유튜브 해가지고 LLY라고 하는 이거가 상당히 편리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유료화되면서 리액터 랭귀지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광고가 중간에 들어서 또 그걸 굉장히 그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광고 나오지 않게 프리미엄해서 역시 유료화 등등 많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좀 개발하느라고 애썼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유료화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맞는,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보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챗 GTP를 통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에도 오늘까지 사실은 어제 조금 정확하니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서너 개 정도, 그러니까 한 7분 정도에서 5분 내지 한 7분 정도 것을 이제 얹어서 그 유튜브에 다운로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트위터에다,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 이제 잠깐 얹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된 어떤 루틴한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쉽게 접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오늘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세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되면 내가 당선이 될 건가 해가지고 이제 뭐 질문하는, 돈을 복채를 많이 내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는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종교적인 그 종교의 여러 대가들도 그런 역할에 익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GTP 4.0이 나오면 훨씬 더 그 기능이 좋아진다 하니까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비과학적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디지털 리터레시가 확실히 어떤 기준 이상으로 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상당히 그 후진국 상태에서 출생해가지고 중진국, 선진국을 거치면서 이제 교육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자 역할을 해왔는데, 사고가 어떻게 다를 건가 하는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사고 어떻게 할 건가. 물론 그 사고 문제는 카테지안 사고나 헤겔 사고에 관한 문제로 이제 집약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선진국에서의 사고, 중진국 사람들의 사고, 후진국 사람들의 사고, 궁핍관념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하면 상당히 의식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도전력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가 문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간단한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다 끝나고 나중에 한 60%의 그 봉급을 받게 되는데 그 전체의 그 60%. 그런데 그 봉급을 받은 후에 부유해져 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다른, 그래서 이제 그 지능검사를 해보면 그 IQ가 한 15점 이상 평균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봉급을 그 조금 받을 때는 굉장히 궁핍관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희망을 잃고 도전력도 잃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가 아닌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략 재산이 1,0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저 지금 한 부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한 30억 정도를 자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한 3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유층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게끔 어떤 여유가 생기면은 굉장히 모든 생활면에 달라진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실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빈곤타파라든지 소득 불균형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토피아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그 여유로움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소득 불균형과 타파와 그리고 그 빈곤타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그 21세기의 그 디지털 리터레이시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교육 현장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옛날부터는 그 하늘을 보고 그 호연지기와 같은 거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넓은 하늘을 보고 인간이 마음을 다지면서 어떤 각오를 했을 때 그 오는 자신감, 이런 것이 아마 리터러시의 그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굉장히 성취에 어치부 해가지고 그 자신감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익스퍼트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급 직업,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이 없어질 걸로 봅니다. 한 예를 들면 뭐 약사라고 하는, 지금 약국이 많은데
세일을 중심으로 하는 약사라고 하는 직업은 곧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널스의 자격을 갖고 처방전이 나오면 어떤 그 버튼만 누르면 약이 쏟아지는 그런 단계. 그러면 이제 약사라고 하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러니까 연구하는 약사, 제약을 하고 제약소에서 일하는 그런 약사들이 아니고 세일하는 약사는, 세일스맨으로서 일하는 약사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로 없어지는 쪽이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판검사와 같은 그런 직종이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특별한 사람들로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 판사도 많이 파면되고 잘못하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아니, 라면 한 봉지 훔쳤다고 해서 감옥을 가는데 150억을 받았는데 그게 이게 대통령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좀 이해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판사들이 파면드는 사람이 1년에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밥통,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데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도 또 그렇습니다만, 검사는 그 이승만 정권 때의 그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의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오늘날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익스퍼트, 고급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은 어떤 변화, 그런데 이 변화는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동을 치고 깜짝 놀랄 만큼 한 일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각이라고 하는 판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면 건물이 그렇게 붕괴되고, 이 터키의 그 지진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희생, 오늘은 33,000명이 죽었다는 뉴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한 7,000명도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에 한 5배쯤이 이렇게 죽었다니 정말로 놀란 그런 가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교육에 접근하고 디지털 리터레이시의 그 고속도로를 깔아서 인프라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접근하고 성취해서 정말로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